미래엔 수열의 급한 풀이 좀 기본적인 풀이는 생략하고 어려운 것들만 풀어볼게요. 혹시 모르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자, 4번과 같은 거 봅시다. 길이가 1인 3분을 선등분하여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A에는 n단계에서 남은 선의 개수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AN에 관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1단계에서는 3분의 1짜리가 2개가 남았죠. 그래서 A1은 3분의 1짜리가 2개가 남았기 때문에 2개 개수니까. 자, A2는 자, 2단계에서는 요걸 또 3분의 1을 또 세토막한 것 중에 그걸 4개가 남았으니까 개수니까. 자, 그럼 A3는 세보니까 8개. 즉 우리는 AN을 유추가 가능하다고. 2, 4, 8 즉 2의 n제곱. 자, 그래서 AN이 2의 n제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자, 2라는 것은 공비가 1보다 큰 수기 때문에 얘는 발산하겠죠. 자, 그럼 이제 BN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n단계에 남은 길이의 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길이의 합들을 한번 봅시다. 자, 1단계에선 3분의 1짜리가 2개 남았죠. 3분의 1짜리가 몇 개? 2개 남았어요. 자, 그럼 2단계에서는 아까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았어요. 그럼 누가 4개가 나왔냐? 자, 위에 3분의 1 토막을 한 번 더 3분의 1 토막을 한 거지. 즉, 3분의 1 토막을 한 번 더 3분의 1 토막을 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B3는 8개니까 뭐 2의 세제곱이라고 쓰고 3분의 1을 3번 토막 낸 거죠. 자, 그래서 쭉쭉 가면 이제 B에는 2의 n승 곱하기 3분의 1의 n승.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n 이제 묶어서 쓸 수 있으니까 3분의 2의 n제곱.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이 3분의 2의 n제곱, 즉 유출을 했죠. 자, 그럼 이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0으로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그 규칙성 파악하는 것들은 하나, 둘, 세 개씩 써보면 일반항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1번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자, 더한 개 수렴하면 각각 수렴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각각 수렴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한 건 수렴한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례를 한번 들어보면 즉 더한 건 수렴하는데 각각 수렴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AN은 이렇게 진동하는 수열로 잡아보면 그리고 BN도 이런 진동하는 수열로 잡아보면 0101, 1010. 자, 이 두 개를 더한 AN 플러스 BN은 자, 변변 더하니까 다 얼마요? 즉 1로 수렴하게 되죠. 하지만 각각은 어때요? 진동하고 있으니까 얘는 수렴한다. 이게 어때요? 틀렸죠. 발레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 자, 2번 같은 경우는 제곱한 게 알파면 제곱하지 않은 게 루트 알파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얘는 결국 방정식 푼 거죠. 방정식. 그럼 방정식 풀면 되느냐? 극한인데. 될 때가 있다 그랬지. 어떨 때? 수렴할 때는 방정식처럼 풀어도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얘는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방정식처럼 풀면 안 된다는 소리겠지. 자, 그럼 이게 왜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자, AN 같은 경우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이런 진동하는 수열로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럼 AN의 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풀마 1만 나오잖아. 그걸 제곱하면 다 얼마만 나와? 1만 나오겠죠. 자, 그럼 리미트 AN의 제곱은 지금 여기서 1만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은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 그냥 리미트 친 A에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즉 대표적인 진동하는 수열이겠죠. 즉 진동하는 수열이 어떤 루트 알파라는 값을 가진다? 알 수 있어요? 절대 알 수 없죠. 즉 말이 안 되죠. 얘는 발산하니까, 진동하니까. 자, 그래서 발레는 이렇게 들어주면 되니까 2번 또한 틀렸죠. 그래서 마음대로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언제 방정식처럼 생각하느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줬을 때는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돼요. 각각 수렴한다고. 자, 14번 같은 거 봅시다. 자, 14번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인 이게 샌드위치 정리죠. 갑자기 나온 부등식. 그럼 부등식에 대해서 극한을 취해보면 자, 무한대는 생략할게요. 자, 양쪽 극한값이 같아야 가운데도 어때? 같다. 즉 우리는 양쪽 극한값 AN과 BN이 같아야 양쪽에 있는 극한값이 같아야 리미트 CN이 수렴하겠죠. 양쪽 같은 걸로. 하지만 같지 않으면 뭐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알 수 없으니까.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 이렇게 병신같이 풀면 안 된다는 소리지. 상호 새끼, 또라이 새끼. 자, 그럼 왜 이렇게 병신같이 풀면 안 되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자, 내가 그때 극한의 정의를 얘기했잖아. 이런 것들 0으로 갈 뿐이지 실제 0은 아니라 그랬어. 분명히. 그럼 0으로 갈 뿐이지 실제 0이라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엄청 작은 값이 있다라는 소리지. 어떤 작은 값들이. 그럼 이 작은 값들도 존나게 모으면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어떤 티끌 같은 작은 값들 엄청 모으면 그 값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즉 상호 새끼는 뭘 간과한 거야? 네, 무한소 개념을 간과한 거죠. 즉 무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티끌도 모으면 어때요? 티끌모아 티끌인가? 자, 그건 아니지. 자, 티끌모아 태산이 되죠. 자, 그래서 주의처럼 풀어야 정답이죠. 자, 이게 바로 내가 맨날 설명한 근사값과 그 참값, 그거에 대한 얘기지. 극한값은 근사값이라고. 0에 가까워질 뿐 0은 아니라는 값. 자, 그렇기 때문에 상호 새끼처럼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20번 같은 거 봅시다. 자, 이런 거 항상 범위 나눠서 풀려고 그랬죠? 사실 이미 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절대값을 안 씌워도 상관은 없지만 쓴다 그래도 누가 틀렸다고 못해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1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자. 자, 그럼 R이 1보다 크다는 소리는 얘가 공비가 큰 수니까 이런 족밥들은 다 꺼져. 자,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1. 자, 두 번째는 R이 1보다 작은 어떤 분수 형태라는 소리니까 분수를 막 거듭 제곱하면 다 어디로 가겠어? 자, 그럼 1 더하기 0분의 0. 자, 그럼 얘는 두 가지죠. R이 얼마? 1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R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어때요? 안 쳐도 되죠. 자, 그래서 R이 1일 때는 R에다 그냥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에 거듭제어 해봤자 1이잖아? 자,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이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큰 것보단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근데 어차피 다 알아먹는다. 괜찮아. 이렇게 절대값 붙여서 써도 괜찮아. 자, 그럼 21번 또한 마찬가지로 몇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죠.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자, 그래서 n제곱, r의 n제곱꼴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자, 그럼 아까 배운 대로 차수 큰 게 짱이니까 족밥들은 다 꺼지고, 자, 약분하면 얼마만 남아요? 자, 그럼 아까 배운다시피 n 달린 거 다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2 곱하기 0도 0이겠죠. 자, 그럼 3분의 r만 남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두 가지지. r이 1일 때랑 r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럼 r에다 1을 넣으면 3 더하기 1, 4분의, 자, 1 넣으면 여기도 r이야. 2 곱하기 1 더하기 1.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2n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n제곱, 즉 항상 1만 나오죠. n승이 아니야. 자, 그럼 3 더하기 1에서 4분의.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그리고 r에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2 빼기 1 해서 얼마야?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범위 나눠서 다 써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22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2번 보면, 자, 두 양수에 대하여 라고 했어. 그럼 A가 큰지 B가 큰지 네가 알아 몰라? 모르지. 자,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서 풀어? 세 가지로. 자, 그럼 A가 더 크다고 가정하자. 그럼 큰 공비만 남기니까 족밥들은 다 꺼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요런 것들 내가 A 꺼내주라 그랬지. 그럼 이제 약분을 해주면 남는 건 누구야? A만 남겠지. 자, 그럼 이제 B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B가 더 크니까 A가 족밥이 되죠. 자, 그럼 얘도 이제 플러스 1 B 꺼내주면 약분하면 누구만 남아? 자, 세 번째, 이제 같을 수도 있잖아. 자,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두 문자를 한 문자로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소리지. 그럼 분모가 2an의 제곱. 자, 그럼 얘도 2a,an.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이거 플러스 1, a 다 꺼내지지. 여기 a. 자, 그래서 an 약분하면 2 약분하면 결국 얼마? a.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서 답을 써주면 되겠죠. 자, 23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n번째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쓰면서 n번째를 어때? 유출을 해줘야지.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뭐 그렇대. 자, 그래서 1회 통과할 때마다 이게 중요해. 90%가 감소한대요, 감소. 줄어드는 거야, 오염물질이. 자, 1번. 치수염물이 1회 통과하면 오염물질의 양은 처음에 얼마의 양에 남는지 구하라 라고 했지. 그럼 처음 오염물질의 양을 네가 알아요? 모르죠. A라고 두던지 아니면 1이라고 두던지 그건 네 꼴리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처음 오염물질의 양이 A라면 1회를 통과를 하면 A에다가 얼마나 감소한다 그랬어? 90%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1-0.9. 90%는 0.9죠. 자, 그래서 0.1a, 즉 10분의 1a.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처음 양에 얼마가 남아? 10분의 1이 남죠. 그래서 10분의 1 또는 10%가 남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2번 이제 n번째 통과하면 오염물질 양은 처음에 얼마가 남는지 구분. 이제 n번째 구하라는 소리야. 사실 이 정도 썼으면 느낌이 오는데 느낌이 안 온다면 하나 더 써보세요. 그럼 지금 남은 게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10분의 1 a만큼 남았죠? 여기에 똑같이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1-90% 또 감소하니까 즉 0.1 곱해주면 0.1 또 10분의 1이지? 즉 10분의 1의 제곱 a. 자, 그럼 이제 n번째를 통과를 한다면 우리 병신 아니죠? 10분의 1의 몇 제곱? 2회일 때 2제곱, 1회일 때 1제곱, n제곱 a. 자, 그래서 n에 통과했을 때 우리는 처음 양이 얼마가 남아요? 10분의 1의 n제곱 a만큼 남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처음 양에. 자, 그럼 이제 한없이 반복하여. 이게 무슨 뜻이야? 극한을 치라는 소리지. 리미트. 자, 그럼 이 값은 당연히 분수니까 어디로 가요? 그래서 0 곱하기 a 해봤자 어차피 얼마야? 0이죠. 자, 그래서 오염물질의 양은 어디에? 0에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3번 이런 식으로 뭐 하라는 대로 천천히 하나씩 써가면서 하면 되겠네.